엄마, 왜 온 거예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신부 쪽 친척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요즘 어른들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실까? 초대 안 받았으면 안 오셔야죠.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주변 모든 사람이 그녀를 쳐다봅니다. 바로 그 순간 노신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잠깐만요. 웨딩홀 전체가 숨을 죽이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립니다. 민수는 그 노신사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현관문을 열고 나와 산책을 시작하고 출근길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죠. 이 풍경 속에서 60대 초반의 이정희도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정희는 오늘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회색빛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 발끝까지 단정한 차림새입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정희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가,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세월이 흘렀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눈물도 많이 흘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워야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정희는 가방 속 도시락을 확인합니다. 김밥 몇 줄과 삶은 계란 하나. 점심때 도서관 벤치에서 먹을 소박한 식사입니다. 정희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풍경들. 이 길을 걸으며 정희는 늘 생각합니다. 아들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민수는 정희의 외아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은 과장까지 승진했죠. 정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하지만 요즘 들어 민수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정희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던 모습,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 정희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쓸쓸함이 배어 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서관 창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아이. 정희의 가슴이 저릿합니다. 나도 저렇게 민수랑 손잡고 다녔었는데, 민수가 어릴 때는 정의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유치원 갈 때도, 마트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항상 엄마 손을 놓지 않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수는 정희의 손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민수는 점점 정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대학 다닐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으니까요. 하지만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얼굴을 보기 힘들 때가 많았죠. 정희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 젊은 사람이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받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민수가 시간이 나면 찾아올 거라고 믿으며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엄마는 잘 지내. 너는? 회사 일은 괜찮고? 응, 그냥 그래. 엄마, 근데 요즘 회사도 바쁘고 여자친구도 생겨서 시간이 잘 안 나. 정희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친구? 아,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언제 한번 보여줘. 응, 나중에 기회 되면.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 알았어.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응, 엄마도.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예전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수한테 부담을 준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또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을 걸으며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민수는 잘 크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정희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상처처럼 아물지 않은 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책을 읽는 척하지만 사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민수 생각뿐입니다.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어떤 사람일까? 정희는 궁금했지만 먼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참견하는 엄마로 보일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수.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정희는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정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언제? 축하한다, 아들아.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쁨과 설렘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이번 주 토요일이야.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그래. 엄마가 뭘 준비해야 할까? 혼수는 어떻게 하고 예단은? 엄마. 민수가 정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고 어딘가 주저하는 듯한 톤이었죠. 왜 무슨 말 하려고?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오지 말아줘.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뭐? 무슨 소리야, 민수야. 엄마가 오면 좀 불편할 것 같아. 정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내가 가면 너한테 불편하니?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신부 쪽에서 우리 집안이 좀 복잡하다고 했어. 복잡하다니? 뭐가 복잡해?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서관 아니었지만 정희는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신분의 가족들이 좀 까다로워. 엄마가 혼자 사시잖아. 그리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문제라는 거야?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창피하다는 거야?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보고 오지 말라는 거니? 미안해,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 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가방을 챙겨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희는 민수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외로워도 견뎠습니다. 민수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기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엄마가 창피하다고.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엄마였나? 민수한테 짐이 되는 존재였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나야. 민수 엄마인 내 모습이야.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엄마는 빠질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정희야. 넌 잘해왔어. 민수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일 뿐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어. 멀리서라도 민수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정희는 결혼식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날이 오면 정희는 조용히 결혼식장 근처에 가서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민수의 결혼식에 딱 어울리는 날씨였죠. 정희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민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엄마가 흔들리면 안 돼. 정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뒤로 묶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회색빛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주름을 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민수 결혼식에 가게 될 줄은 몰랐네. 정희는 천천히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정희는 가방을 챙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혼자 가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그리고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준 회장. 정희가 몇 년 전 병원에서 우연히 도와주었던 그 노신사였습니다. 당시 김 회장은 건강검진을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정희가 재빠르게 간호사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 이후 정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정희를 찾아와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정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김 회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김 회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때 병원에서 저 도와주신 거 아직도 잊지 않으셨죠? 물론입니다. 정희 씨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제 아들 결혼식 날인데요. 김 회장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이네요. 정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김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 하지만 김 회장의 대답은 정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연하죠, 정희 씨. 은인의 아드님 결혼식이라면 어디든 가야죠.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랜드 호텔입니다. 오후 2시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1시간 후 김 회장의 차가 정희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현관을 나서며 다시 한번 옷매를 가다듬었습니다. 김 회장은 차에서 내려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참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희는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수를 보고 싶은 마음 반, 민수가 자신을 보고 불편해할까봐 걱정되는 마음 반.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김 회장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정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김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요? 신부 집안에서 제가 혼자 사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했대요. 그래서 민수가 오지 말라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그래도 가시는 겁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멀리서라도 민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엄마니까요. 김 회장은 정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참았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민수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정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정희는 창밖 풍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정희야. 오늘만 견디면 돼.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손꼽히는 7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정희는 차에서 내려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구나. 김 회장이 정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십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정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정희는 김 회장의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이런 곳에 처음 와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민수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하객들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정희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행복해 보일까? 마음 한편으로는 민수를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웨딩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 행진곡이었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김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김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웨딩홀 안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조명이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신랑 민수. 정희는 민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이제 어엿한 남자가 됐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희는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희와 김 회장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자 하객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누구야? 신랑 어머니 아닌가? 아, 맞다. 그런데 초대 안 했다던데. 정말? 왜 온 거야? 정희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웃고 있던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부도 눈치를 챘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 회장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계속 정희를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걸까? 민수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신부의 부모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신부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신랑 어머니 아닌가? 초대 안 했다고 했잖아요. 왜 온 거죠? 신부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무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결혼 선서를 하는 순간이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왜 온 거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민수는 신부 쪽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었지만 계속 어머니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정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엄마. 정희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온 거예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엄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신부 쪽 가족들이 다 불편해하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실수했네. 그냥 축하만 하고 갈게.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신부 쪽 친척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어른들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실까? 초대 안 받았으면 안 오셔야죠. 그 말이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등장에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얼굴이 낯익은데. 설마 김태준 회장 아냐? 김 회장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웨딩홀 안의 모든 시선이 김 회장에게로 쏠렸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 계시지? 김 회장은 정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웨딩홀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웨딩홀이 술렁거렸습니다. 김태준 회장? 민수가 다니는 회사 창립자잖아. 신부의 부모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정희 여사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김 회장의 말에 웨딩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은인? 엄마가? 신부도 민수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무슨 말이에요? 민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김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고 병원비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정희 여사님이 자신의 월급으로 제 병원비를 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정희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젊은 남학생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주저없이 자신의 월급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민수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그 학생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알았습니다. 30년 전 저를 살린 분이 바로 이정희 여사님이었다는 걸.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 회장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박민수 과장은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도 우연이 아닙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신부의 부모도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은 신부의 부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돈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정희 여사님은 누구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죠.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둔 사위를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부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신부 쪽에서 실례를 했네. 신랑 어머니가 저런 분이셨다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정의를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은 다시 정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여사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잘하신 일입니다. 아드님의 결혼식에 어머니가 참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엄마가 김 회장님의 은인이었다니.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나는 뭘 한 거지?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웨딩홀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배경이 아니라 어떤 부모에게서 배웠느냐로 결정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웨딩홀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고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잘한 일인지 후회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용기를 낸 게 맞았다는 걸. 민수는 무대 위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신부도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야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어머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수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웨딩홀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이 모자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웨딩홀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모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채로 웨딩홀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신부도 눈을 크게 뜨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민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여기 사람들 다 보잖아.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신분의 눈치만 보고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제가 그걸 다 잊고 있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 엄마는 다 알아. 너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더 힘드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셨잖아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넌 그걸 알고 있었구나. 네, 엄마. 저도 다 봤어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엄마가 밤늦게 돌아오시면서도 웃으시던 거, 제 학비 내느라 엄마 옷은 안 사시던 거 다 봤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한테 너무 못됐어요. 직장 생활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안 가고.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정희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넌 좋은 아들이야. 엄마는 내가 잘 크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엄마.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희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안의 하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어머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고 어머니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신부 수진이에요. 신부는 정희 앞에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희는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구나. 갑자기 와서 놀라게 했지?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오셔야죠. 제가 철이 없었어요.
신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민수 씨도 잘 보살피고 어머니도 잘 모실게요. 정희는 신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신부도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신부의 부모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정희 앞에 섰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신부 어머니도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미안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더 큰 박수였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회장이 앞으로 나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정희는 김 회장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김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수도 김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과장, 오늘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시세요. 네, 회장님. 꼭 그러겠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앞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신부 부모 옆자리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앉아 민수와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오길 잘했구나. 용기 내길 잘했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도 무대 위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도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모자의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홀에는 둥근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화려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신부 부모와 함께 중앙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정희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사돈 어른, 많이 드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부 아버지도 정희에게 음료를 따라 주었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시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와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민수 부부는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드디어 중앙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신부도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서 모실게요. 정희는 신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수진아. 신부는 정희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정희는 신부가 담아준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신부와 어머니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김 회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 좋은 가정 꾸리세요. 그리고 어머니 자주 뵙고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꼭 그러겠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객들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신부 쪽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잊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마음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도 제게는 항상 웃는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학비 걱정, 생활비 걱정,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한 말은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객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신부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함께 모실게요. 우리 자주 뵈어요. 정희는 신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잘 부탁한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됐네요. 정희는 김 회장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 덕분에 민수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김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선의는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씨가 베푼 선의가 오늘 돌아온 겁니다.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한 젊은 학생을 도왔던 일이 오늘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세상은 참 신기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길 잘했구나. 남을 도우며 살길 잘했어.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민수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같이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너 신혼여행 준비해야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신혼여행은 다음 주고 오늘은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신부도 함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같이 가요. 오늘 저녁은 어머니랑 함께 먹고 싶어요. 정희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민수와 신부는 기뻐하며 어머니 양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웨딩홀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저녁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했어요. 잘 키웠죠?
정희는 마음속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부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시작. 가슴이 벅찼습니다.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아침 7시면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민수의 회사 근처입니다. 민수와 신부가 정희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회사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래야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정희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민수와 신부가 함께 골라준 집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햇빛이 잘 들어왔고 근처에는 공원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새로운 환경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수를 자주 볼 수 있겠구나. 정희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민수가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들뜹니다. 며칠 전에도 봤지만 아들을 만난다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민수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도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민수가 벤치에 앉자 정희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만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랑 계란말이. 민수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김밥이 최고예요. 정희는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회사에서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요즘은 일도 재미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수진이랑 엄마 모시고 여행 가려고요. 정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엄마는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미 다 예약했어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맙다, 민수야.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들어가 봐야 해요.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 열심히 해.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희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민수가 회사로 돌아간 후 정희는 잠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저녁 무렵 정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손에는 장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저녁 해드릴게요. 신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왜 이런 수고를.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들어가세요. 우리가 할게요. 주방에서 민수와 신부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신부는 야채를 썰고 민수는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요리도 하고. 잠시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신부도 양옆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신부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행복해요. 어머니와 함께여서 더 행복해요. 정희는 신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신부가 일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는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 따뜻한 분위기, 이 모든 게 정희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수와 신부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내일도 올게요. 정희는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고맙다. 두 사람은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민수와 신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좋은 아이들이야. 내가 복이 많구나.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죠?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와의 점심, 저녁 식사, 따뜻한 대화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게 오지만 그만큼 깊게 남는구나.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민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상. 정희의 인생에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희의 삶도 민수의 삶도. 이제 세 사람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